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혈관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손끝에서 발끝까지 총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피를 실어 나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셨던 분이 점심때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울부짖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 그 절박한 목소리를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죠. 저는 지난주에만 5분의 뇌경색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중 4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선생님, 사실 몇 달 전부터 어지럽긴 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아니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3가지 과일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빛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호출이 왔습니다. 58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이름은 김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침 7시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부인께서 발견하셨을 때는 이미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저희가 긴급히 뇌 MRI를 찍었을 때 왼쪽 중대뇌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부인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어지럽다거나 손발이 저리다는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3달 전부터 가끔 어지럽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1달 전엔 식사 중에 젓가락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고 가끔 말이 약간 어눌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넘겼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게 바로 뇌경색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뇌경색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지난 5년, 10년 동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이 잘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 안쪽에 이물질이 조금씩 쌓입니다. 물때도 끼고 녹도 슬고 그러다 보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죠. 처음엔 물이 좀 약하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완전히 막힌 거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기름진 음식, 고기, 튀김 이런 것들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때를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 벽에 기름 찌꺼기가 들러붙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70%까지 좁아져도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혈관이 80%, 90% 막히면 그때부터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뇌세포는 산소 없이 딱 3분밖에 못 버팁니다. 3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시간과의 싸움인 겁니다.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증상 발생 후 3시간 안에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쓰거나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김철수 씨 경우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어요. 저희가 바로 시술을 했고 막힌 혈관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뇌세포는 손상이 된 상태였어요.
그분은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진 못하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6개월 동안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하거나 벽을 잡은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나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아까 한 말을 또 하신다는 소리 들으시나요?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54%가 발병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고작 18%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82%는 그냥 참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은 이 82%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의사로서 인체의 놀라운 회복력을 매일 목격합니다. 특히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작년 3월에 제게 오신 박영애 씨라는 63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미한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어요. 왼쪽 팔에 힘이 없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었죠. MRI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대뇌에 작은 경색이 있었고 목 부분의 경동맥이 70% 정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애 씨께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특히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분이 실천하실까?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는 내내 하시다가 집에 가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박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3개월 후에 외래 진료를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검사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있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이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70%였던 혈관 협착이 55%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혈관 벽에 붙어있던 죽상경화반의 크기가 실제로 작아진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극적인 호전은 처음 봤어요. 제가 박영희 씨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죽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남편하고 여행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쓰러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어요. 매일 아침 석류 주스 마시고 점심엔 아보카도 샐러드 먹고 저녁엔 블루베리 먹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혈관 신생, 영어로는 안지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큰 도로가 막혔을 때 우리가 우회도로를 만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그 주변으로 작은 혈관들이 새로 자라나서 우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피해서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에는 매크로파지라는 청소부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조금씩 분해해서 치워줍니다. 마치 청소부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치우듯이요. 그런데 이 청소부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오메가3 지방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독성 물질인데요. 이게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폴리페놀은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끈적끈적했던 혈액이 물처럼 맑아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5,0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뇌경색 발생률이 32%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혈관 질환이 있던 사람들도 증상이 크게 개선됐어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기적의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작은 열매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이 블루베리를 파랗게 만드는 색소인데요.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보호하는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려고 하면 안토시아닌이 가로막고 중화시켜버려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70대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매일 블루베리를 먹고 다른 그룹은 안 먹게 했습니다. 6개월 후에 혈관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의 혈관 나이가 평균 15년이나 젊어져 있었습니다. 75세인 분의 혈관이 60세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제 환자 중에 이동훈 씨라는 54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죽상경화반이 발견됐어요. 아직 증상은 없었지만 방치하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분께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선생님,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아요? 비싸지 않아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블루베리 한 팩에 5,000원 정도 합니다.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50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게 한 팩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럼 하루에 1,700원 정도 드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이동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날부터 실천하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이 신기한 경험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후에 졸리던 게 없어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혈압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140에서 150 사이였는데 지금은 130 정도로 떨어졌어요. 블루베리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세포 자체도 보호해줍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블루베리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신선한 생과일이에요. 하지만 생블루베리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냉동 블루베리를 권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보존돼요.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돼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먹는 시간은 아침이 제일 좋아요. 아침 식사 후에 한 줌 드시면 됩니다. 한 줌이 얼마냐고요? 손바닥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정도, 대략 50알에서 60알 정도입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그냥 드셔도 좋아요.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블루베리를 드실 때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유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서 아침 식사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의 과일, 불로장생의 과일이라고 불렸어요.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석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특별한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특별한 점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직접 분해한다는 겁니다. 다른 항산화 물질들은 주로 예방 효과가 있다면 푸니칼라진은 이미 쌓인 것도 녹여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 침착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평균 12mm나 떨어졌어요. 혈압약 한 알 먹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 환자 중에 최명자 씨라는 65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약을 2가지나 드시고 있었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됐어요. 혈압이 150에서 16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나 됐어요. 정상이 130 이하인데 훨씬 높았죠. 저는 최명자 씨께 약 조절과 함께 석류 주스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선생님, 석류 주스가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약입니다. 특히 석류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자연의 명약이에요. 한번 3개월만 드셔보세요. 최명자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석류 주스 200ml, 그러니까 작은 컵으로 한 컵을 드셨습니다. 중요한 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석류 주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석류 음료 중에는 석류 함량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설탕물인 것들이 많거든요. 꼭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개월 후에 최명자 씨가 외래 진료를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35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45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최명자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친구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릎도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석류의 효능은 단순히 혈관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탁월해요. 석류 주스를 마시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마치 좁았던 도로가 넓어지면 차들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석류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고 그럼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석류를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생석류를 까서 알맹이를 먹는 겁니다. 하지만 석류 까는 게 정말 귀찮잖아요. 손도 빨개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석류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 파는 100% 석류 주스, 그것도 농축액이 아닌 스트레이트 주스가 좋아요. 마트에 가시면 석류 농축액이라고 해서 작은 병에 든 게 있어요. 이걸 물에 타먹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석류 주스가 더 좋습니다. 농축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축액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과당을 첨가한 경우가 많아요.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새 굶은 상태에서 석류 주스를 마시면 푸니칼라진 흡수율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석류 주스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석류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석류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석류도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달콤한 과일들과는 다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특별한 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보통 오메가3라고 하면 생선을 떠올리시죠? 고등어, 연어, 이런 생선들에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생선을 매일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조리하기도 번거롭고요.
아보카도는 그냥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돼요. 간편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첫째,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작은 세포들이 있어요. 이 혈소판들이 서로 엉겨붙으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깁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죠. 오메가3는 혈소판이 엉겨붙는 걸 막아줘요. 혈액이 물처럼 맑게 흐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어요. 염증이 일종의 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하나에 칼륨이 약 500mg 들어있는데 이건 바나나 한 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제 환자 중에 정수진 씨라는 51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직장인이신데 점심을 주로 외식으로 해결하시다 보니까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중성지방이 250이나 됐고 체중도 과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저는 정수진 씨께 점심 식사를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기름진 식당 음식 대신에 아보카도를 넣은 샐러드를 드시라고요. 선생님, 아보카도가 지방 덩어리 아닌가요? 살찌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건 좋은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이에요. 나쁜 지방은 포화 지방산인데 이건 고기나 버터 같은 데 들어있죠.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정수진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점심에 아보카도 반 개와 토마토, 양상추를 넣은 샐러드를 드셨어요. 그리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만드셨죠. 처음에는 배가 고팠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됐대요. 2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중성 지방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체중도 3kg 빠졌고요. 그리고 정수진 씨가 제일 신기했다고 한 건 만성 피로가 사라진 거였어요. 선생님, 요즘 오후에 졸리지가 않아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일이 안 됐는데 지금은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이게 바로 아보카도의 마법입니다. 좋은 지방과 풍부한 영양소가 우리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뇌 건강에도 중요해요. 루테인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보카도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보카도는 잘 익은 걸 골라야 합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게 잘 익은 거예요.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겁니다. 만약 덜 익은 아보카도를 샀다면 실온에 2, 3일 두면 익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두면 더 빨리 익어요.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른 후 씨를 빼내고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지만 약간 싱거울 수 있으니까 소금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성분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만나면 리코펜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면 충분합니다. 한 개 전체를 먹으면 칼로리가 좀 높을 수 있어요. 아보카도 한 개가 대략 2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 개, 그러니까 125칼로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머지 반은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단, 공기와 닿으면 갈변되니까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시면 변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기적의 과일을 소개했습니다. 블루베리, 석류, 아보카도. 이 3가지 과일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라 3이 되고 심지어 5가 되는 거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석류의 푸니칼라진이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아보카도의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관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한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환자 중에 한재민 씨라는 60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0년 전에 작은 뇌경색을 한번 겪으셨던 분이에요.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는데 재발이 두려워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십니다. 작년 검사에서 경동맥 협착이 60%까지 진행된 걸 발견했어요. 이 정도면 언제 또 뇌경색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한재민 씨께 이 세 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석류 주스 한 잔을 드시고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 반 개와 토마토를 넣은 샐러드를 드시고 식사 후 디저트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요. 한재민 씨가 물으셨어요. 선생님, 매일 이렇게 먹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귀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민 씨,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고 재활 치료받느라 몇 년을 고생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루 10분 투자해서 과일 챙겨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전혀 귀찮지 않아요. 한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좀 힘들었다고 해요. 석류 주스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보카도 익는 시기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됐대요. 마트 갈 때 자동으로 석류 주스, 블루베리, 아보카도를 집어 담게 되고 아침 루틴이 몸에 배더라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60%에서 52%로 줄었어요. 8%포인트가 개선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약으로도 이렇게 빨리 개선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수치도 모두 좋아졌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20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45%까지 내려갔어요. 혈관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재민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얼굴이 젊어졌다고 하고 골프 칠 때도 전보다 힘이 더 나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혈관 세포는 40일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는 음식이 40일 후 완전히 새로운 혈관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일 후, 80일 후, 120일 후 여러분의 혈관은 점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200ml면 충분해요. 이게 하루의 시작을 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접시에 담고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같이 담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레몬즙을 약간 뿌립니다. 빵이나 밥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식사를 마친 후 디저트로 블루베리 한 줌을 먹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면 미리 꺼내서 해동시켜 두시면 됩니다. 이 루틴이 전부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준비하는데 5분, 먹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5분 투자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커피 사러 카페 가는 시간보다 짧죠.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어지러움,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이런 증상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가지 기적의 과일을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석류, 아보카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매일 아침 석류 주스 한 잔, 아보카도 반 개와 토마토 샐러드,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이것만 지켜도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지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블루베리, 석류 주스, 아보카도를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버티세요. 한 달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6개월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인데 혈관 나이가 60세인 분도 계시고 50세인데 혈관 나이가 70세인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좋은 음식을 드세요. 그럼 좋은 혈관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3가지 과일, 그리고 1가지 믿음.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